엄마, 나 무서워. 비가 너무 많이 와. 우리 딸이 맞을까? 정말 내 딸이 맞을까? 이 말이 제 입에서 나온 지 벌써 20번은 넘은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계속해서 가슴이 뛰고 손이 떨려서 숟가락도 제대로 못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6이 된 윤혜정이라고 합니다. 강남역 근처에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는 그저 평범한 아줌마예요.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건 2달 전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그날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가슴이 먹먹해져요. 그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3월 중순. 봄꽃이 막 피기 시작하는 계절이었죠. 30년 지기 친구 경자가 아들 결혼식을 한다고 해서 강남의 큰 예식장으로 향했습니다. 경자하고는 같은 동네에서 아이들 키우면서 정말 가족처럼 지낸 사이예요. 서로 기쁜 일, 슬픈 일 다 나누면서 살았죠. 예식장에 들어서니 벌써 하객들로 북적였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하얀 웨딩 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고 있더군요. 멀리서 봐도 정말 예쁜 아가씨였어요. 긴 생머리에 갸름한 얼굴, 환하게 웃는 모습이 참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신부가 고개를 돌려 제 쪽을 바라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왼쪽 광대뼈에 있는 작은 점, 그리고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의 각도가 너무나 낯이 익었어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내가 너무 보고 싶어서 헛것을 보는 거야. 스스로를 타이르며 자리에 앉았지만 시선은 계속 신부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식이 시작되고 신랑 신부가 입장했습니다. 가까이서 본 신부의 얼굴은 더욱 선명했어요. 그 아이가 반지를 끼울 왼손 약지에 희미한 흉터가 보였습니다. 세상에, 제 딸 수진이도 4살 때 유리에 베어서 똑같은 자리에 흉터가 있었어요. 20년 전, 그러니까 2004년 여름이었습니다. 장마가 심하던 그해, 저는 4살배기 딸 수진이를 데리고 용인의 한 놀이공원에 갔었어요. 비가 많이 와서 실내 놀이시설만 이용하려고 했는데 잠깐 화장실 다녀온 사이에 아이가 사라졌습니다. 미친 듯이 찾아다녔어요. 경찰에 신고하고 전단지 돌리고 방송에도 나가고 할 수 있는 건 다 했지만 수진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부주의했다고 원망했고 결국 우린 5년 뒤에 이혼했어요. 그 후로 저는 혼자 살면서 하루도 수진이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결혼식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정신이 없었어요. 주례사가 뭐라고 하는지, 축가가 무슨 노래인지 하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신부만 뚫어지게 바라봤죠. 키는 한 165cm쯤, 수진이가 그만큼 자랐다면 그 정도일 것 같았어요. 목소리를 들으니 또 가슴이 뛰었습니다. 맑고 청한 목소리. 어렸을 때 수진이가 엄마 사랑해요 하던 그 목소리와 너무 비슷했어요. 내가 미쳐가는 건가? 왜 모든 게 수진이로 보이는 거지? 예식이 끝나고 피로 연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경자가 저를 신랑 신부에게 데려가서 인사를 시켰어요. 얘가 내 아들 도윤이고 이쪽이 며느리 나린이야. 나린아, 여기는 엄마 제일 친한 친구 혜정 아줌마. 안녕하세요. 아줌마. 채나린입니다. 나린이라는 이름의 신부가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이 아이는 제 딸이 맞다고. 하지만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 너 혹시 4살 놀이공원에서
엄마 잃어버린 적 있니? 하고 물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축하해요. 정말 예쁜 신부네요. 간신히 이 말만 하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가방 속에서 지갑을 꺼내 그 안에 늘 가지고 다니는 사진 한 장을 들여다봤어요. 수진이의 4살 생일 때 찍은 사진. 20년이 지나 너덜너덜해진 이 사진이 걔가 가진 유일한 증표였습니다. 피로연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나린이를 계속 관찰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 왼손으로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는 버릇, 물을 마실 때 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는 모습, 크게 웃을 때 눈이 초승달처럼 되는 것까지 모든 게 수진이를 닮았어요. 그때 나린이의 부모님이 건배사를 하러 앞으로 나왔습니다. 최인성 씨라는 아버지는 중견기업 대표라고 하더군요. 어머니 최명진 씨는 전업주부라고 했고요. 두 분 다 점잖고 교양 있어 보이는 분들이었습니다. 저희 나린이를 20년 동안 곱게 키워서 이렇게 좋은 짝을 만나게 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이 말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20년, 정확히 20년이라고요. 수진이가 사라진 지도 정확히 20년입니다. 나린이는 저희에게 하늘이 내려준 선물이었습니다. 어떻게 저희 곁에 왔는지는 하느님만이 아시겠지만 이 아이 덕분에 저희 부부는 행복했습니다. 어떻게 곁에 왔는지는 하느님만이 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혹시 입양을 했다는 뜻일까요? 건배사가 끝나고 하객들이 식사를 하는 동안 저는 용기를 내서 나린이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랑 어머니 친구입니다. 따님이 정말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저희 나린이가 참 예쁘게 자라줬어요. 따님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예뻤나요? 사진 같은 거 있으면 보고 싶네요. 평범한 대화처럼 들리길 바라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표정이 살짝 굳는 것을 느꼈어요. 나린이 어릴 때 사진은 집에 화재가 나서 다 타버렸어요. 초등학교 들어간 후 사진만 몇 장 있죠. 화재. 정말 그럴까요? 아니면 그 이전의 기록을 숨기려는 걸까요? 피로연이 끝나갈 무렵 나린이가 화장실에 가는 것을 봤습니다. 저도 따라갔어요. 세면대에서 손을 씻는 나린이 옆에 서서 립스틱을 고쳐 바르는 척했습니다. 오늘 정말 예쁘네요. 신랑이 좋은 사람 같아서 다행이에요. 감사합니다. 아줌마. 도윤 오빠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린 씨, 혹시 어렸을 때 특별한 기억 같은 거 있어요? 아주 어렸을 때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나린이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글쎄요. 사실 저는 5살 이전 기억이 거의 없어요. 부모님은 제가 어렸을 때 크게 아파서 그렇다고 하시는데 5살 이전 기억이 없다. 수진이가 사라진 게 4살 때입니다. 그럼 혹시 반복되는 꿈 같은 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어릴 때 기억이 꿈으로 나타난다고 하던데 나린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저 가끔 이상한 꿈을 꿔요. 비가 엄청 많이 오는 놀이공원에서 누군가를 찾아 헤매는 꿈이에요. 그리고 계속 엄마, 엄마 하고 울면서 찾는데 이상하죠. 우리 엄마는 늘 제 곁에 계셨는데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놀이공원, 비, 엄마를 찾는 아이. 이건 우연의 일치일 수가 없어요. 아줌마,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창백한데. 네. 괜찮아요. 그냥 좀 어지러워서. 나린 씨, 혹시 다음에 따로 만나서 차 한잔할 수 있을까요?
제가 도윤이 엄마랑 너무 친해서 며느리도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요. 나린이가 환하게 웃으며 연락처를 주었습니다. 좋아요. 저도 시어머니 친구분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었어요. 예식장을 나오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제 딸 수진이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하겠다고. 20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옷도 갈아입지 않고 수진이의 물건들이 들어있는 상자를 꺼냈습니다. 작은 옷가지들, 장난감, 그리고 사진들. 하나하나 들여다보니 또 눈물이 났어요. 특히 왼손 약지에 반창고를 붙이고 있는 사진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나린이가 수진이가 맞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20년 동안 키워준 부모님께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까? 무엇보다 나린이가 받을 충격은 어떻게 감당할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는 것. 그게 아무리 아프고 힘든 진실이라도 우리 모두는 알 권리가 있다는 것. 일주일 후 나린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나린아, 이번 주 토요일 시간이니 아줌마가 맛있는 거 사줄. 네,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강남역 근처 내 분식집으로 와. 아줌마가 특별히 맛있는 떡볶이 해줄게. 그 토요일이 오기까지의 일주일이 1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고 나린이가 약속 시간에 정확히 도착했어요. 와, 아줌마가 분식집을 하시는구나. 떡볶이 정말 좋아하는데. 밝게 웃는 나린이를 보니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이 아이의 평화로운 일상을 제가 깨뜨리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떡볶이를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린이는 디자인 회사에서 일한다고 했고 도윤이와는 소개팅으로 만나 2년 만에 결혼했다고 했어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나린아, 아줌마가 이상한 질문 하나 해도 될까? 네. 물어보세요. 혹시 내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정말 어렸을 때 뭔가 특별한 일이 있었다고 들은 적 없니? 나린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쎄요. 부모님이 특별히 말씀하신 건 없어요. 그냥 제가 5살 때 크게 아팠다는 것만. 그 왼손 약지 흉터는 어떻게 생긴 거니? 나린이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이거요? 사실 저도 잘 몰라요. 엄마는 어렸을 때 다쳤다고만 하시는데 정확히 언제 어떻게 다쳤는지는. 저는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수진이가 왼손에 반창고를 붙이고 있는 사진. 이 사진 좀 봐줄래? 나린이가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 아이는 누구예요? 20년 전에 사라진 내 딸이야. 이름은 수진이고 내 살 때 놀이공원에서 없어졌어. 나린이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 아이가 저랑 이렇게 닮았죠? 그리고 이 반창고 붙인 위치. 나린아, 혹시 내가 가끔 꾸는 그 꿈, 놀이공원 꿈 말이야. 좀 더 자세히 기억나는 거 없니? 나린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빨간 우산. 누군가 빨간 우산을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계속 수진아, 수진아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근데 이상하게 그게 제 이름인 것 같아요. 제가 그날 들고 있던 우산이 빨간색이었습니다. 미친 듯이 수진아 하고 외치면서 찾아다녔죠. 나린아, 내가 한 가지 제안할게. 우리 DNA 검사를 해보는 게 어떨까?
이게 다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나린이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저도 알고 싶어요. 제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그 다음 주, 우리는 병원에서 DNA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이 걸린다고 했어요. 그 일주일 동안 저는 매일 나린이와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아이도 많이 불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운명의 날,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윤혜정 씨와 최나린 씨의 DNA 검사 결과 99.9999% 확률로 모녀 관계가 맞습니다. 전화를 끊고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20년 만에 딸을 찾았다는 기쁨과 그동안 놓친 세월에 대한 아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나린이에게 결과를 알렸더니 아이도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이번엔 나린이의 부모님, 그러니까 양부모님도 함께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20년 동안 나린이를 키워준 부모님께 어떻게 이 사실을 알릴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정립해 나갈 것인가? 이건 정말 쉽지 않은 문제였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 모두가 나린이를 사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바탕으로 우리는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만들어가기로 했어요. 이 나이에 이런 기적 같은 일을 겪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다린 세월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도 혹시 포기하고 싶은 무언가가 있다면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기적은 정말 일어날 수 있답니다. DNA 검사 결과를 받은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20년 만에 찾은 딸,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린이의 양부모님께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사실 그 전에도 저는 나름대로 조사를 했었습니다. 나린이를 처음 만난 후 저는 탐정이라도 된 것처럼 움직였어요. 인터넷으로 최인성 씨 회사를 검색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심지어 그들이 사는 동네까지 가봤습니다. 성북동의 큰 집에 사는 걸 보니 경제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어 보였어요. 나린이와 두 번째로 만난 날, 저는 조심스럽게 양부모님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나린아, 부모님이 너를 정말 사랑하시는 것 같더라. 네. 저희 부모님은 저를 정말 끔찍이 아끼세요. 외동딸이라서 더 그런 것 같아요. 형제가 없구나. 부모님이 더 낳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 나린이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사실 엄마가 저를 낳고, 아니, 제가 생긴 후에 건강이 안 좋아지셨대요. 그래서 더 낳지 못하셨다고. 낳고 생긴 후. 이 미묘한 말의 차이를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나린아, 혹시 내 출생 기록 같은 거 본 적 있니? 출생 증명서나 어릴 때 병원 기록 같은 거? 글쎄요. 그런 건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왜요? 아줌마. 아니야. 그냥 물어본 거야. 요즘은 다들 아기 때 사진이나 기록을 잘 보관하잖아. 나린이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줌마, 사실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우리 집에는 제가 5살 이전 사진이 하나도 없거든요. 엄마는 화재 때문이라고 하시는데 이상하죠. 화재가 났어도 모든 사진이 다 탈 수는 없는데. 그 후로 저는 더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나린이의 양어머니 최명진 씨가 다니는 문화센터를 알아내고 그곳에 등록했어요. 플라워 아트 수업이었는데 꽃에는 관심도 없으면서 열심히 다녔습니다. 세 번째 수업 때
드디어 최명진 씨와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되었어요. 가까이서 본 그녀는 단정하고 품이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나린이를 정말 사랑으로 키웠구나 하는 게 느껴졌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새로 온 윤혜정입니다. 아, 네. 최명진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수업 중간 휴식 시간에 차를 마시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자녀분이 있으세요? 네. 딸이 하나 있어요. 이제 결혼해서 시집 갔네요. 아, 축하드려요. 딸이 시집 가면 많이 서운하시겠어요. 최명진 씨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렇죠.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운명처럼 우리에게 온 아이인데, 이제 보내야 한다니. 운명처럼 왔다. 또 이 표현이었습니다. 운명처럼이요? 아, 그냥. 모든 아이가 부모에게는 운명 같은 존재잖아요. 그녀가 황급히 말을 돌렸지만 저는 이미 충분한 단서를 얻었습니다. 그날 저녁, 나린이에게 전화를 했어요. 나린아, 내일 시간 있니? 아줌마가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 네. 있어요.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심각하신데. 내일 만나서 이야기하자. 내 남편도 함께 왔으면 좋겠어. 다음 날, 카페에서 나린이와 도윤이를 만났습니다. 도윤이는 정말 듬직하고 이성적인 청년이었어요. 제가 DNA 검사 결과지를 꺼내놓자 두 사람은 숨을 죽였습니다. 이게 정말인가요? 도윤이가 결과지를 찬찬히 읽어보더니 나린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린아, 괜찮아? 모르겠어요. 너무 혼란스러워요. 제가 20년 동안 알고 있던 제 인생이 다 거짓말이었다는 건가요? 거짓말은 아니야. 제가 말했습니다. 내 부모님이 너를 사랑한 건 진짜야. 다만 내가 어떻게 그분들께 갔는지 그 과정을 우리가 알아야 해. 도윤이가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나린이 부모님을 만나야 해. 진실을 알아야 해. 그들이 나린이를 어떻게 데려갔는지, 왜 20년 동안 숨겼는지. 그런데 만약, 나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 부모님이 나쁜 사람들이면 어떡해요? 저를 유괴한 거면. 아니야.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봤어. 나쁜 사람들은 아닐 거야. 분명 사연이 있을 거야. 그로부터 3일 후, 우리는 나린이의 집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나린이가 부모님께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말했다고 해요. 성북동의 그 집 대문 앞에 섰을 때 다리가 떨렸습니다. 20년 동안 내 딸을 키워준 사람들, 그들을 원망해야 할까요? 감사해야 할까요? 문이 열리고 최명진 씨가 우리를 맞았습니다. 제 얼굴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문화센터에서 본저를 알아본 것 같았습니다. 어머, 윤혜정 씨. 플라워 수업에서 뵀던. 네, 맞습니다. 사실 그때도 알고 있었어요. 당신이 나린이 어머니라는 걸. 거실에 모두 앉았습니다. 최인성 씨도 일찍 퇴근해서 함께 했어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20해 전, 제 딸이 사라졌습니다. 4살이었어요. 용인 놀이공원에서요. 최명진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최인성 씨도 굳은 표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DNA 검사 결과, 나린이가 제 딸이라는 게 확인됐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최명진 씨가 소리쳤습니다.
나린이는 우리 딸이에요. 우리가 낳은. 여보. 최인성 씨가 아내를 말렸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는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아빠? 나린이가 놀란 눈으로 아버지를 봤습니다. 최인성 씨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여름, 우리 부부는 아이를 간절히 원했지만 가질 수 없었어. 수차례 시험관 시술도 실패했고, 입양도 생각했지만 쉽지 않았지. 그러던 어느 날, 비가 많이 오던 날이었어. 우리 집 대문 앞에 한 아이가 쓰러져 있었어.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아이는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고, 열이 심하게 났어. 왼손 약지에는 상처가 있어서 피가 나고 있었고, 우리는 급히 병원에 데려갔어. 의사가 묻더군. 아이 이름이 뭐냐고. 우리는 몰랐지. 아이가 깨어나기를 기다렸어. 최명진 씨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깨어났을 때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이름도, 부모님도, 집도. 의사는 충격으로 인한 일시적 기억상실이라고 했죠. 우리는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정말이에요. 그런데 왜 안 하셨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려고 했어요. 최인성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우리를 보고 엄마, 아빠라고 부르더군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버리지 않을 거죠. 나 좋은 아이가 될게요. 나린이가 느꼈습니다. 그런 말을, 제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우리는 생각했어요. 최명진 씨가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버려진 거라고. 비 오는 날, 우리 집 앞에 버려진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키우기로 했어요. 버려진 게 아니었어요. 제가 외쳤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찾았어요. 경찰에 신고하고, 전단지 뿌리고, 방송에도 나가고. 몰랐어요. 최인성 씨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우리는 서울에 살았고, 용인놀이공원 실종 사건은 모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가 버리지 말아달라고 했을 때, 우리는 정말로 버려진 아이라고 확신했어요. 그래도 확인을 했어야죠. 아이가 누군지, 부모가 누군지. 죄송합니다. 최인성 씨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의 이기심이었어요. 아이를 너무 갖고 싶었고, 하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린이가 일어섰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그럼 저는 뭐예요? 훔쳐온 아이예요. 20년 동안 거짓말 속에서 산 거예요. 아니야, 나린아. 최명진 씨가 딸을 붙잡으려 했지만 나린이는 피했습니다. 만지지 마세요. 당신들이 누구예요? 내 부모님이에요. 아니면 유괴범이에요. 나린아. 도윤이가 나린이를 안았습니다. 진정해. 일단 진정하고 이야기를 들어보자. 저도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분노와 안타까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그 후로 어떻게 되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나린이로 이름을 지어주고 우리 딸로 키웠어요. 최명진 씨가 말했습니다. 아이는 정말 천천히 적응했어요. 한 1년 정도는 악몽을 자주 꿨고 가끔 진짜 엄마를 찾는다고 했어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지만 우리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한 거였어요. 서류는 어떻게 했어요? 출생신고나 주민등록은? 최인성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었어요. 아는 의사를 통해 출생증명서를 만들었고
늦은 출생 신고를 했어요. 불법이었죠. 알고 있어요. 방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각자가 이 충격적인 진실을 소화하느라 힘들어했어요. 엄마, 나린이가 저를 봤습니다. 아니, 뭐라고 불러야 할지 편한 대로 불러. 제가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호칭이 아니야. 당신은 저를 원망하지 않아요. 20년을 당신과 떨어져 살았는데 원망해. 하지만 또 감사해. 너를 이렇게 잘 키워줘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게 해줘서. 최명진 씨가 제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당신의 고통을 생각하면 어떻게 사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20년의 한이 본물처럼 터져 나왔어요. 일어나세요. 무릎 꿇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할 건 나린이에요. 이 아이가 받을 충격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예요. 도윤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나린이 편에서 생각하고 싶어요. 나린이에게는 두 분 다 부모님이에요. 낳아주신 어머니와 길러주신 부모님.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나린이가 소리쳤습니다. 제 정체성이 다 무너졌어요. 제가 누구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경자였어요. 받지 않으려다가 나린이가 더 진정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잠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혜정아, 무슨 일 있어? 며칠 연락이 없어서. 경자야, 나중에 이야기할게. 지금은 좀. 근데 우리 며느리, 나린이가 요즘 이상하대. 뭔가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말을 안 한다고 도윤이가 걱정하더라. 경자도 곧 알게 되겠죠. 자신의 며느리가 제 잃어버린 딸이라는 사실. 다시 안으로 들어갔을 나린이는 조금 진정된 것 같았습니다. 저에게 시간을 주세요. 나린이가 말했습니다. 이 모든 걸 받아들이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 천천히 생각해.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어. 20년을 기다렸는데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어. 최인성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모르겠어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그것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일단은 나린이가 가장 중요해요. 집을 나서면서 나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연락할게요. 당신이 내 엄마라는 걸 알았으니까.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래. 기다릴게. 언제까지나. 차를 타고 오는 길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20년 전 그날 비를 원망했었어요. 비만 오지 않았어도 놀이공원에 가지 않았을 테고 수진이를 잃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그 비가 수진이를, 아닌 나린이를 채씨 부부에게 데려다 준 거였네요. 그들이 아니었다면 나린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버려진 아이가 되었을까요? 아니면 더 나쁜 일을 당했을까요? 운명이란 참 이상한 것 같아요. 원망스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날 밤 저는 나린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나린아, 내가 어떤 결정을 하든 존중할게. 내가 행복한 게 가장 중요. 그것만 기억해줘. 답장이 왔습니다. 알아요. 저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도 만나서 다행이에요. 진실을 알게 되어서. 그로부터 며칠 후 나린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다음 주에 다 같이 만나요. 당신도
우리 부모님도, 도윤이 부모님도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이야기해요. 그래, 좋아. 전화를 끊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이. 쉽지 않겠지만 우리는 해낼 수 있을 거예요. 사랑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가족이란 뭘까요? 피로 이어진 관계일까요? 아니면 함께한 시간이 만든 관계일까요? 저는 이제 알 것 같아요. 가족은 서로를 향한 사랑과 이해로 만들어지는 거라는 걸.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우리 모두가 나린이를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으로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 혹시 여러분 중에도 복잡한 가족 관계로 고민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시간이 많은 것을 해결해 준답니다. 그리고 사랑은 모든 상처를 치유할 수 있어요. 일주일 후, 우리는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장소는 중립적인 곳이 좋겠다고 해서 호텔 라운지를 예약했어요. 나린이와 도윤이, 최인성 씨 부부, 그리고 저. 거기에 도윤이, 부모님인 경자와 그녀의 남편까지 함께 했습니다. 경자는 며칠 전에 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충격이 컸어요. 30년 지기 친구의 잃어버린 딸이 자신의 며느리였다니. 그녀는 저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혜정아, 어떻게 이런 일이. 정말 기적이야. 하늘이 도운 거야. 호텔 라운지에 모두 둘러앉았을 때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커피를 마시는 소리만 들렸어요. 나린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많이 생각한 것 같았어요. 얼굴이 많이 야위었지만 눈빛은 단단해 보였습니다. 먼저 제가 정리한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DNA 검사를 한 번 더 받았어요. 다른 병원에서요. 역시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명진 씨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최면 치료를 받았어요. 어렸을 때 기억을 찾기 위해서요.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은 못했거든요. 뭐가? 기억났니?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린이가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최면 상태에서 제가 한 말들을 의사 선생님이 기록해 주셨어요. 들어보실래요?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가 와요. 엄마 어디 갔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무서워요. 빨간 우산 어디 있어요? 엄마가 빨간 우산 들고 있었는데 아저씨가 과자 준대요. 따라가면 엄마 있대요. 아저씨 손이 차가워요. 차에 타기 싫어요. 엄마, 엄마. 나린이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읽었습니다. 머리가 아파요. 어지러워요. 여기가 어디예요? 아줌마가 따뜻한 우유 줘요. 착한 아줌마예요. 아저씨도 착해요. 근데 우리 엄마는요? 기억이 안 나요. 엄마 얼굴이 안 보여요.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래요. 최인성 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저씨. 무슨 아저씨? 우리는 나린이를 집 앞에서 발견했다고. 저도 이상했어요. 나린이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과 더 깊이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나린이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제 기억 속에는 2명의 아저씨가 있었어요. 한 명은 저를 놀이공원에서 데려간 사람, 또 한 명은 아빠였어요. 그게 무슨 말이니? 최명진 씨가 물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납치했고 그 사람이 저를 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님이 저를 발견한 거고요. 이 충격적인 사실에 모두가 말을 잃었습니다. 그럼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납치당한 거였어? 그런 것 같아요. 최면 치료 중에 계속 아저씨 무서워요. 집에 갈래요라고 했대요. 최인성 씨가 앉으며 머리를 감쌌습니다. 그럼 우리가 더 큰 잘못을 한 거네. 납치당한 아이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이제 와서 그게 중요한가요? 나린이가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예요. 도윤이가 나린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린이가 많이 고민했어요. 매일 밤 울면서 생각했죠.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린이가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채 씨 부부를 봤습니다. 저에게는 두 분의 어머니가 있어요. 낳아주신 어머니와 길러주신 어머니. 두 분 다 제게는 소중해요. 최명진 씨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두 분이에요. 비록 한 분은 일찍 떠나셨지만 나린이가 저를 봤습니다. 제가 이혼 후 재혼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죠.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저는 두 번 태어난 거예요. 한 번은 재정 어머니에게서, 또 한 번은 채 씨 부모님에게서. 그리고 두 번 다 축복이었어요. 경자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나린아, 내가 정말 대단해. 이렇게 성숙하게 생각하다니. 시어머니, 감사해요. 사실 도윤 오빠가 많이 도와줬어요. 매일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같이 울어주고. 도윤이가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저는 나린이가 행복하기만 하면 돼요. 가족이 많아지는 건 좋은 일이잖아요. 그때 제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사진첩이었어요. 나린아, 이걸 보여주고 싶었어.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내 살까지의 사진들이야. 나린이가 조심스럽게 사진첩을 받아들었습니다. 첫 장을 펼치자 갓난아기 시절 사진이 나왔어요. 이게 저예요? 태어난 지 3일째야. 싼 킬로그램이었어. 작고 예쁜 아기였지.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나린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100일 사진, 돌 사진, 첫걸음마, 첫 생일. 여기 보세요. 나린이가 한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이 인형, 저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최명진 씨가 놀라서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정말이네. 나린이가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 꼭 안고 있던 토끼 인형. 그래, 그 토끼 인형은 내가 돌 때 선물로 받은 거야. 이름이 뭐였더라? 아, 깡총이. 깡총이. 나린이가 웃으면서 울었습니다. 저 지금도 그렇게 불러요. 이름이 생각 안 나서 그냥 깡총이라고. 이 순간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음을 느꼈습니다. 2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서. 그런데 최인성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실질적인 문제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호적 문제나. 그건 그대로 두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나린이는 이미 채나린이에요. 그게 20년 동안의 정체성이니까. 저는 그저 엄마로 인정받고 싶을 뿐이에요. 그럼 저희는 뭐라고 불러야? 최명진 씨가 물었습니다. 나린이가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그대로 엄마. 아빠예요. 그리고 혜정 어머니는 친엄마라고 부를게요. 괜찮으세요? 그래. 좋아.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이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용히 듣고만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운명인 것 같습니다. 나린이가 우리 도윤이를 만난 것도, 그래서 혜정 씨와 다시 연결된 것도,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 된 거죠. 맞아요. 경자가 동의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가족이 늘어난 거예요. 나린이는 이제 부모가 4명이고, 앞으로 아기 낳으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6명인 거고. 아기요? 나린이가 얼굴을 붉혔습니다. 왜? 신혼인데. 당연히 곧 생기겠지. 분위기가 조금 밝아졌습니다. 그때 나린이가 다시 진지해졌습니다. 저기, 혹시 제가 왜 납치됐는지 아세요? 누가 그런 짓을 한 거죠? 이 질문에 다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건 이제 알 수 없을 것 같아. 제가 말했습니다. 20년이 지났고 증거도 없고, 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무사히 살아있다는 거야. 근데 궁금해요. 왜 하필 우리 집 앞에 저를 버렸을까요? 최인성 씨가 말했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도 나름의 양심이 있었나 봐요. 좋은 집 앞에 두면 누군가 걷어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아니면 정말 운명이었을지도요. 최명진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아이를 원하고 있었으니까. 나린이가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어제 경찰서에 갔었어요. 모두가 놀랐습니다. 왜? 도윤이도 몰랐는지 놀란 표정이었어요. 그냥 혹시 그때 사건 기록이 있나 해서요. 있더라고요. 용인놀이공원 실종 사건. 윤수진. 4살. 보호자 윤혜정. 제 가슴이 다시 아팠습니다. 경찰관이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관련이 있냐고. 저는 그냥 궁금해서 찾아본 거라고 했어요. 나리나. 이제 와서 파헤쳐봤자 뭐예요. 납치범은 이미 처벌받지도 못할 거고, 우리 가족들만 힘들어질 거예요. 성숙한 판단이었습니다. 과거에 매달리기보다 현재와 미래를 선택한 거죠. 대신 나린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요. 언젠가 제 아이가 태어나면 알려주고 싶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 그리고 운명이 우리를 다시 만나게 했다는 걸. 좋은 생각이야. 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년 우리가 다시 만난 날을 기념일로 정하는 게 어때? 재회의 날. 경자가 박수를 쳤습니다. 좋아요. 내년 그날은 다 같이 모여서 파티해요. 최명진 씨가 조심스럽게 제게 물었습니다. 혜정 씨, 정말 저희를 용서하신 건가요?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완전히 용서했다고는 못하겠어요. 솔직히 아직도 가끔 분노가 올라와요. 그 20년을 돌려받을 수 없으니까. 하지만 나린이를 봤습니다. 행복하게 웃고 있는 내 딸을. 하지만 감사해요. 나린이를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그게 없었다면 지금의 나린이도 없었겠죠. 최 씨 부부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최인성 씨가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으로서 우리는 모두 일어나서 어색하지만 따뜻한 포옹을 나눴습니다. 그 후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자주 만났어요. 때로는 나린이와 둘이서, 때로는 다 같이.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고 잃어버린 시간을 메워갔습니다. 어느 날 나린이가 제 분식집에 왔어요. 손에 뭔가를 들고. 친엄마, 이거 드릴게요. 상자를 열어보니 액자가 들어있었어요. 나린이의 결혼 사진이었는데 특별했습니다. 포토샵으로 어린 시절 제 모습을 합성해 넣은 거였어요.
비록 제 결혼식에 친엄마로서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이렇게라도 함께 했다고 생각하고 싶어요. 저는 나린이를 꼭 안았습니다. 말없이 한참을 울었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도 고마워요. 저를 낳아주셔서,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셔서. 그날 저녁, 나린이가 갑자기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갑자기 속이. 화장실에 다녀온 나린이가 이상한 표정으로 나왔어요. 친엄마, 혹시 임신 테스트기 있어요? 뭐? 설마. 급히 약국에 다녀왔습니다. 10분 후, 나린이가 화난 얼굴로 나왔어요. 2줄이에요. 임신이래요. 저는 또 울었습니다.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축하해. 정말 축하해. 친엄마가 처음으로 알게 됐네요. 아직 도윤 오빠한테도 말 안 했는데. 정말. 네. 왠지 친엄마가 먼저 알아야 할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우리는 모두에게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채 씨 부부도, 도윤이, 부모님도 모두 기뻐했어요. 이제 정말 한 가족이 되는 거네요. 최명진 씨가 말했습니다. 아기를 통해서. 맞아요. 경자가 말했습니다. 이 아기는 우리 모두의 아기예요. 할머니가 4명, 할아버지가 2명인 복 받은 아기. 나린이가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 아기에게는 처음부터 모든 진실을 알려줄 거예요. 우리 가족이 얼마나 특별한지, 그리고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저는 나린이의 배에 손을 올렸습니다. 새 생명이 자라고 있는 그곳에. 안녕, 아가야. 나는 내 외할머니란다. 아니, 친할머니? 뭐라고 부르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내가 너를 정말 많이 사랑하게 될 거라는 거야. 모두가 웃었습니다. 복잡했던 우리의 관계가 새 생명 앞에서는 단순해졌어요. 그저 사랑하는 가족. 친엄마. 나린이가 말했습니다. 제가 친엄마 닮아서 딸을 낳는다면 수진이라고 지어도 될까요? 그러지 마. 새로운 이름을 지어줘. 과거가 아닌 미래를 위한 이름을. 그럼 희진이는 어때요? 희망의 희, 보배진. 우리 모두에게 희망이 되어준 보배라는 뜻으로. 예쁘다. 정말 예쁜 이름이야. 그때 도윤이가 말했습니다. 근데 아들이면 어떡해요?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럼 희준이지. 경자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웃고 떠들며 미래를 계획했습니다. 상처와 아픔을 넘어서 용서와 화해로 나아가며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그날 비가 오지 않았다면, 만약 나린이가 납치당하지 않았다면, 만약 채 씨 부부가 나린이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하지만 이제 그런 가정은 무의미해요.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우리가 다시 만났고 서로를 인정하고 함께 나아가고 있다는 것. 진실은 때로 폭풍처럼 우리를 휩쓸고 지나갑니다. 하지만 그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더 단단한 무언가가 자라나요. 우리의 경우엔 그게 바로 확장된 가족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숨겨진 진실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가요? 용기를 내세요. 진실은 처음엔 아프지만 결국은 우리를 자유롭게 해줍니다. 그리고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나린이의 임신 소식을 들은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배가 조금씩 불러오는 나린이를 볼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제가 놓쳤던 나린이의 성장 과정을 이번엔 나린이의 아기를 통해
다시 경험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어요. 도윤이가 회사에서 해외 발령을 받은 거예요. 독일 베를린으로 3년간 파견, 근무를 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어떡해요? 나린이가 울먹이며 전화를 했어요. 아기도 낳아야 하는데, 외국에서. 그리고 이제 막 친엄마랑 관계를 회복했는데, 저도 막막했습니다. 이제 겨우 딸을 찾았는데, 또 헤어져야 한다니. 그날 저녁, 긴급 가족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이제는 자연스럽게 채씨 부부와 도윤이, 부모님, 그리고 저까지 모두가 한자리에 모이는 게 익숙해졌어요. 독일이라. 최인성 씨가 고민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린이 혼자 보내기는 걱정되는데. 그럼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최명진 씨가 말했습니다. 아기 낳을 때까지만이라도. 저도 가고 싶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나린이 곁에 있고 싶어요. 순간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어머니가 동시에 따라간다는 게 이상했죠. 그때 나린이가 말했습니다. 사실 저한테 생각이 있어요. 모두가 나린이를 봤습니다. 친엄마 분식집이 잘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엄마 아빠는 은퇴하실 때가 되셨고요. 그래서 말인데 다 같이 가면 안 될까요? 다 같이. 경자가 놀랐습니다. 네. 시엄마는 베를린에서 한식당을 열고 엄마 아빠는 은퇴 후 유럽 생활을 즐기시고 어차피 3년이면 돌아올 텐데 그동안 우리 온 가족이 함께 새로운 경험을 하는 거예요. 도윤이가 덧붙였습니다. 저도 그게 좋을 것 같아요. 회사에서 가족 동반 비용도 지원해주고 주거지도 제공해준대요. 큰 집을 구해서 다 같이 살면. 다 같이 산다고? 최인성 씨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큰 집이면 층을 나눠서 살 수 있잖아요. 나린이가 말했습니다. 1층은 부모님, 2층은 저희 부부, 3층은 친엄마. 그리고 낮에는 함께 시간을 보내고. 경자가 박수를 쳤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나도 베를린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놀러 갈. 근데 혜정 씨는 분식집이. 최명진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팔면 되죠.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게야 다시 차릴 수 있지만 나린이와 함께할 시간은 다시 오지 않아요.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우리 모두가 베를린으로 가기로. 준비 기간 2달 동안 정신없이 바빴어요. 저는 분식집을 정리했고 최씨 부부는 집을 전세로 돌렸습니다. 나린이는 독일어 공부를 시작했고 도윤이는 회사 일 인수인계로 바빴죠. 그러던 어느 날 최명진 씨가 저를 따로 불렀어요. 혜정 씨, 커피 한잔 할까요? 둘이서 조용한 카페에 앉았습니다. 사실 제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이 있어요. 뭔데요? 최명진 씨가 가방에서 낡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20년 전 나린이가 처음 왔을 때 쓴 일기예요. 첫 페이지를 펼치니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하느님이 선물을 주셨다. 비에 젖은 천사. 이 아이의 진짜 엄마가 누구든 얼마나 슬플까. 나라도 미칠 것 같을 텐데. 언젠가 이 아이의 진짜 엄마를 만난다면 무릎 꿇고 사죄하고 싶다. 그리고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다. 이렇게 예쁜 아이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줘서.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도 혜정 씨를 만나기 전부터 늘 미안했어요. 그리고 감사했어요. 이제야 직접 말할 수 있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손을 맞잡고 한참을 울었어요. 20년의 응어리가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출국 일주일 전 나린이가 초음파 사진을 들고 왔어요. 딸이래요. 정말 딸이에요.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희진이구나. 제가 말했습니다. 네. 우리 희진이. 벌써부터 발차기를 엄청 해요. 활발한 아이가 될 것 같아요. 최인성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린이 어렸을 때랑 똑같네. 뱃속에서부터 말괄량이었어. 이제는 이런 대화가 자연스러웠어요. 나린이의 어린 시절을 채 씨 부부와 공유하는 것이. 드디어 출국하는 날. 인천공항에는 경자 가족과 친척들이 배웅을 나왔어요. 잘 다녀와. 경자가 나린이를 꼭 안았습니다. 우리 희진이 건강하게 낳고 시어머니도 자주 놀러 오세요. 당연하지. 벌써 항공권 검색 중이야. 비행기 안에서 저는 나린이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나린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친엄마. 떨려요? 응. 떨려. 60평생 처음 유럽 가는 거야. 저도 떨려요. 근데 좋은 떨림이에요. 우리 가족이 다 함께라서. 12시간의 비행 끝에 베를린에 도착했습니다. 도윤이 회사에서 준비해준 집은 정말 컸어요. 3층짜리 단독주택이었는데 정원까지 있었습니다. 와, 여기서 살 거예요. 나린이가 감탄했습니다. 마음에 들어. 도윤이가 물었습니다. 완전 좋아요. 희진이가 뛰어놀기도 좋겠어요. 우리는 각자의 공간을 정리하고 첫 번째 공동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재료로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역시 혜정 씨 손맛이 최고예요. 최인성 씨가 엄지를 들었습니다. 베를린에서도 분식집 하시면 대박 날 것 같은데요. 도윤이가 말했습니다. 생각 중이야. 한국 음식 그리운 교민들도 많을 테고. 그로부터 한 달 후, 저는 정말로 작은 한식당을 열었습니다. 나린의 부엌이라는 이름으로. 나린이가 만삭이 되어 움직이기 힘들어하자 최명진 씨가 주방 보조를 자처했어요. 혜정 씨, 이거 어떻게 써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 좀 더 얇게. 그래. 그렇게. 어색했던 우리 사이가 주방에서 함께 일하며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나린이가 갑자기 배를 움켜쥐었어요. 아, 배가. 진통이야? 최명진 씨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것 같아요. 우리는 모두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10시간의 진통 끝에 드디어 희진이가 태어났어요. 응애, 응애. 우렁찬 울음소리에 모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축하해요. 간호사가 아기를 나린이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우리 희진이. 나린이가 아기를 보며 울었습니다. 안녕, 아가야. 엄마야. 제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나도 한번 안아봐도 될까? 당연하죠. 친엄마. 희진이를 안는 순간 24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나린이를 처음 안았을 때 그 감격이. 희진아, 나는 내 외할머니야. 아니다. 그냥 할머니야. 우리 희진이는 할머니가 많아서 좋겠다. 최명진 씨도 아기를 안으며 울었습니다. 정말 나린이 어렸을 때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게요. 제가 동의했습니다. 우리 나린이 붕어빵이네. 그 후로 우리의 베를린 생활은 희진이를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오전에 가게 준비를 하는 동안 최명진 씨가 희진이를 봐주고 오후에는 제가 희진이를 돌봤어요. 최인성 씨는 유모차를 끌고
공원 산책을 다녔고, 도윤이는 퇴근하자마자 딸바보가 되었죠. 희진이가 100일 되던 날, 한국에서 경자 가족이 왔어요. 어머, 우리 희진이 이렇게 컸어. 경자가 희진이를 안으며 감탄했습니다. 시어머니 닮아서 이쁜가 봐요. 나린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친정엄마 닮아서 이쁜 거지. 제가 맞받아쳤습니다. 둘 다 닮아서 이쁜 거예요. 최명진 씨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모두가 웃었어요. 이게 우리 가족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희진이가 돌이 되던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희진이가 처음으로 걸음마를 뗀 거예요. 그것도 저를 향해서. 할미, 할미. 희진이가 비틀거리며 제게 걸어왔어요. 저는 희진이를 받아 안으며 펑펑 울었습니다. 그래, 우리 희진이. 할머니야. 나린이가 영상을 찍으며 말했습니다. 희진이의 첫걸음이 친엄마를 향해서네요. 운명인가 봐. 최명진 씨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혜정 씨와 이 아이들의 인연은 정말 특별해요. 2년째 되던 해, 도윤이가 승진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엄마들, 저 또 임신했어요. 벌써 모두가 놀랐습니다. 이번엔 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도윤이가 쑥스럽게 말했습니다. 과연 5개월 후 초음파 검사 결과 아들이었어요. 이름은 뭐로 할까요? 나린이가 물었습니다. 희준이는 어때? 제가 제안했습니다. 희진이랑 남매 같잖아. 좋아요. 나린이가 박수를 쳤습니다. 희준이가 태어났을 때 희진이는 2살이었어요. 언니가 된 희진이는 동생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아가, 내 아가. 희진이가 희준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희진아, 동생이야. 내 동생. 나린이가 설명했지만 희진이는 계속 내 아가라고 했어요. 베를린 생활 3년째. 드디어 귀국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아쉬웠어요. 이곳에서의 시간이 너무 소중했거든요. 한국 가면 또 각자 살아야 하는 거예요? 희진이가 물었습니다. 벌써 4살이 된 희진이는 똑똑했어요. 글쎄, 어떻게 할까? 나린이가 우리를 봤습니다. 같이 살죠. 최인성 씨가 말했습니다. 이제 식구가 늘어서 큰 집이 필요한데 다세대 주택을 지으면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도윤이가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에 돌아와서도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4층짜리 다세대 주택을 지었어요. 1층은 제 새로운 분식집, 2층은 최 씨 부부, 3층은 나린이 가족, 4층은 제 공간으로. 집들이 날 경자가 큰 화분을 들고 왔어요. 이게 뭐야? 제가 물었습니다. 가족 나무야. 이 나무처럼 너희 가족도 계속 자라고 번성하라고. 정말 그랬습니다. 우리 가족은 계속 자라고 있었어요. 희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던 날 가족 소개를 하는 시간이 있었대요. 우리 집은 할머니가 3명, 할아버지가 3명이에요. 희진이가 자랑스럽게 말했답니다. 선생님이 놀라서 물었대요. 어떻게 그렇게 많아? 엄마가 어렸을 때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딸이래요. 그래서 할머니가 많아요. 우리 집은 특별해요. 나린이가 이 이야기를 전하며 웃었습니다. 희진이가 우리 가족을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당연히 특별하지. 제가 말했습니다. 이런 가족이 또 어디 있겠어? 작년에는 더 큰 경사가 있었습니다. 나린이가 셋째를 낳은 거예요.
또 딸이었어요. 이름은 뭐로 할까요? 나린이가 물었습니다. 수진이는 어때? 최명진 씨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혜정 씨가 그렇게 부르고 싶어 했던 이름. 저는 놀랐습니다. 최명진 씨가 그 이름을 제안하다니. 정말 괜찮겠어요? 당연하죠.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인 거요. 그래서 막내는 수진이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수진이. 잃어버렸던 이름이 다시 우리 가족에게 돌아온 거예요. 지금 희진이는 8살, 기준이는 6살, 수진이는 2살이 되었습니다. 집은 늘 시끌벅적해요. 1층 분식집에는 손님들이 북적이고 2층에서는 최 씨 부부가 TV를 보고 3층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4층에서는 제가 일기를 씁니다. 가끔 이 모든 게 꿈 같아요. 잃어버렸던 딸을 찾고 새로운 가족을 얻고 손주들까지 보게 되다니. 어제는 희진이가 저에게 물었어요. 할머니, 엄마가 정말 잃어버린 아이였어요? 응. 그랬어. 그럼 할머니가 엄마를 찾아서 다시 만난 거예요. 그래. 기적같이 다시 만났어. 우와. 동화 같아요. 우리 가족 이야기로 책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우리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희진이가 크면 이 이야기를 읽고 우리 가족이 얼마나 특별한지, 그리고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게 되겠죠. 오늘도 저녁 식탁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최인성 씨가 수진이를 안고, 최명진 씨가 희준이를 먹이고, 나린이와 도윤이가 지진이와 이야기하고, 저는 된장찌개를 끓입니다. 할머니, 된장찌개 제일 좋아. 희진이가 외칩니다. 나도. 희준이가 따라합니다. 또. 수진이도 옹알이를 합니다. 나린이가 저를 보며 미소 짓습니다. 친엄마, 행복하세요? 그럼. 너무 행복해서 가끔 무서울 정도야. 저도요. 이 행복이 계속되었으면 좋겠어요. 최명진 씨가 말합니다. 계속될 거예요. 우리가 함께 있는 한. 맞아요. 우리가 함께 있는 한. 이 행복은 계속될 거예요. 밖에는 비가 내립니다. 28년 전 나린이를 잃었던 그날처럼. 하지만 이제 비는 더 이상 슬픔의 상징이 아니에요. 비는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준 운명의 매개체였으니까요. 엄마, 비 온다. 희진이가 창밖을 가리킵니다. 그래. 비가 오네. 나린이가 희진이를 안습니다. 비 오면 할머니가 엄마 찾은 날이야. 희진이가 묻습니다. 아니, 비 오면 우리 가족이 더 가까워지는 날이야. 제가 대답합니다. 모두가 웃습니다. 따뜻한 웃음소리가 집 안 가득 퍼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잃어버림과 되찾음의 이야기, 용서와 화해의 이야기, 그리고 확장된 가족의 사랑 이야기. 여러분도 가족이 있으신가요? 혈연으로 이어진 가족이든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이든 소중히 여기세요. 가족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진 가장 큰 선물이니까요. 그리고 혹시 저처럼 누군가를 잃어버린 아픔이 있으신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기적은 정말로 일어납니다. 때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저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이 특별한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모든 날들에 감사하며, 그리고 아직 자신의 기적을 기다리는 모든 분들을 위해. 사랑은 결국 모든 것을 이겨냅니다. 시간도, 거리도, 심지어 운명도.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어떤가요? 어떤 특별한 사연이 있으신가요? 저는 모든 가족이 저마다의 특별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네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모여서 더 큰 사랑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을 테니까요.